자, 복습이야. 봐봐.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 p를 따른다. 저 말을 보자마자 나한테는 무슨 시행의 확률이구나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성공 확률이 얼마인 시행을 p인 걸 총 몇 번 하고 있구나. n번 하고 그 중에 몇 번 성공했냐를 x로 뒀구나. 라고 읽어내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줘. 그럼 너무 쉬운 문제야. 왜? 평균 np. 그것이 뭐 아무도 모르지 않고. 분산 npq 다 외웠어. 그치? 그럼 거꾸로 너네가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저런 이항분포 식을 안 주고 다른 정보를 줘놓고 과연 바이너미얼 몇 컴마 몇을 따르니를 찾아내야 되는 문제. 자, 봐봐. 이 상황에서 이걸 한번 물어볼게. probability of large x가 small r 1 확률. 이게 무슨 말이야? 총 몇 번 성공해라? r번 성공해라. 한 번씩 세워볼까? 이항분포 독립시행 확률로 뭐냐? ncr 곱하기 p의 r승에 q라고 쓸게. q의 n-의 r승.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거꾸로 너네가 이 식이 주어져도 이건 성공 확률이 p인 시행을 총 n번 할 거고 그때 r번 성공해라라는 뜻이니까 얘는 이항분포 얘를 따르겠네. 이 방향으로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를 보고 일로 끌어내는 건 다 할 수 있어. 근데 거꾸로 이 식을 보고 일로 가는 걸 너네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항 정리 때부터 너네한테 강조를 했던 건데 봐봐.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봐봐. x equal r의 확률이 10cr 곱하기 2분의 1의 10승이래. 그럼 네가 머릿속으로 이걸 어떻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냐면 10번 중에 r번 성공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분의 1의 r승인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패 확률 2분의 1이 몇 번 일어날 거라. 10-r번 일어날 거였으니까 이렇게 그냥 퉁쳐서 쓴 것 뿐이구나. 그러면 이걸 보고 지금 확률 변수 x는 바이너미얼 총 몇 번 할 건데? 총 10번 할 건데 그때그때마다 성공 확률이 얼마구나? 2분의 1인 거구나 라고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 그치? 하나만 더 해볼게. 7cr 곱하기 3분의 1의 7-의 r승 곱하기 3분의 2의 r승. 이거를 보고 나 총 몇 번 할 건데? 7번 할 건데 얼마의 확률로 성공하는구나? 뒤쪽에 있지. 3분의 2의 확률로 r번 성공하는 거구나. 그 말은 지금 이 상황은 확률 변수 x가 바이너미얼 7, 몇 분의 몇을 3분의 2를 따르고 있는 거구나. 의 방향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연습해보자.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시그마 k가 0부터 10까지 k 곱하기 10ck 곱하기 3분의 1의 k승 3분의 2의 10-의 k승. 자, 이 식을 보고 니네가 뭘 알아낼지를 한번 보자. 일단 이 부분을 보니까 나 총 몇 번 할 건데 10번 할 건데 얼마의 확률로 몇 번 성공해라? 3분의 1의 확률로 k번 성공해라.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란 말이야. 그치? 거기다가 뭘 곱했다? 변수 k를 곱했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했네. 이항정리도 그렇고 독립시행 때도 그렇고 뭘 강조했냐면 첫 번째 시작은 빵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부터야 다 더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니까 바로 무엇을 구하라는 뜻이네? 평균을 구하라는 뜻이네. 근데 어떤 시츄에이션에서의 평균일까? 하고 봤더니 얘는 바이너미얼 5,뭐일 텐데 10,3분의 1일 거야. 여기에서의 무엇을 구해라? expectation of x를 구해라. 이런 문제구나. 를 해석하는 데까지가 어렵고 해석하고 나면 쉽지. 그냥 몇 분의 몇인 거야? 3분의 10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식을 보고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는 방향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쭝얼쭝얼 거리면서 말로 외우라 이거야.
자, 그러면 8번을 보세요.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든 게 8번이야. 내신 같은 데나 수능 같은 데 단골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뭐냐면 시그마 0부터 90까지 k의 제곱 플러스의 3 곱하기 90ck 곱하기 3분의 1의 k승 곱하기 3분의 2의 90-의 k승이야. 일단 이 부분을 보고 아 이거 독립시행 확률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총 몇 번 할 건데? 90번 할 건데 그때마다 성공 확률이 얼마다? 3분의 1인 거다. 그거를 K번 성공한 독립시행의 확률이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확률이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변수 역할을 할 거야. 근데 지금 변수라는 게 그냥 K가 아니라 K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식을 보자마자 너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 일단 이항분포 뭐 커마 뭐를 따를 건데 90,3분의 1 따를 거야. 이 상황에서의 무엇을 구해달라는 뜻인 걸까?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 그때 변수란 뭐야? 내가 원하는 변수. 변수에다가 제곱하고 더하기 3 했어. 바로 x의 제곱 더하기 3의 평균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인 거네. 이해돼? 그치? 변수 제곱 더하기 3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했으니까 얘의 평균을 구해다는 뜻이었구나. 자, 그러면 일단 2의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건 어떻게 찍힐 수 있는지 보자. 요 안에가 변형된 건 다 밖으로 분배법칙처럼 밖으로 빼내면 된다고 했어. 앞에 개수 1이 있는 거니까 그냥 2의 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의 3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이 x의 제곱은 뭐 구하는 과제에서 나왔습니까? 분산 구하는 과제에 나왔었으니까 일단 그걸 써보자. 일단 그러면 분산 vx가 제평평제였잖아.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야. 근데 분산이 얼마지는 이제 공식으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라고. NPQ니까 얼마입니까? 10이죠. 제곱의 평균이 내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평균이 얼마입니까? NP 30이라고. 30의 제곱.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제곱의 평균이 일단 지금 현재 910이에요. 아니죠. 20이죠. NPQ 90 곱하기 3분의 1에 3분의 2 곱해야 되니까 20이겠죠. 따라서 지금 제곱의 평균은 92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마무리는 바로 2x의 제곱에다가 3만큼 더하니까 923을 구하고 싶었던 거네. 오케이? 이렇게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돼. 한두 달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오늘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자, 9번을 봅시다. 50 이하의 의미 아닌 모든 정수 n에 대하여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요거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probability of x가 3n-의 1이 될 확률이 뭐다 이렇게 나와 있냐면 50cn 곱하기 5의 50승 2의 100-의 2n승이래. 자,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어떤 독립시행의 상황인지를 해석을 해야 돼. 좀 뭔가 잘 안 읽히게 생겼거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입을 중얼중얼 털면서 50번 중에 n번이니까 분명히 얘는 뭔가의 확률로 n번 성공을 해야 돼. 그리고 또 뭔가의 확률로 50-n번 실패를 해야 되게끔 이걸 끼워 맞춰야 되거든. 그러면 뭐의 n승, 뭐의 50 빼기 n승이니까 저렇게 된 거지? 뭐냐 이거? 그치? 일단 얘네를 뭐 어떻게 볼 거냐면 5의 50승분의 4의 50-의 n승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n번 성공했다가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여도 괜찮은 거 뭐지? 5분의 1이다. 즉 5분의 1로 n번 성공하고 5분의 4로 50-n번 실패한 거니까 분모는 50에 50승으로 퉁친 거고 분자의 1이 n승이 안 보였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항정리 때부터 계속 이걸 강조했었지. 맞나? 자, 근데 또 중요한 거. 이항분포라는 게 뭐라고?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예요. 그치?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지금 좌변에 x는 3n-1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게 이거래. 그러면 질문, x라는 건 이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입니까? 딱? 예를 들어 이 식에서 n이 1이면 성공을 한 번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럼 x가 2인데? 여기서 n이 50, 30이면 30번 성공했다는 뜻인데 그럼 그때 x는 30이 아니라 이상한 89 이렇게 나오거든? 즉 지금 확률 변수 x는 말 그대로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입니까? 아니지. 맞아. 그 말은 지금 이 식만 보고 대충 우변만 보고 x는 바이너미얼 50,5분의 1을 따르는 거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고. 이게 아니라고. 내가 계속 그래서 강조하는 거야. 성공 횟수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거는 성공 횟수에 어떤 조작을 한 거야? 말 그대로 3배하고 1 뺀 거야. 즉 x는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가 아니야. 성공 횟수에다 뭔가 조작을 가한 거예요. 그럼 먼저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라는 확률 변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 있어 없어? 이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설정을 할 거야. 성공 횟수를 내 마음대로 y라고 새로 둘게. 보통 대문자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러면 y는 확실히 이항분포 뭐를 따른다고 할 수 있어. 50,5분의 1을 따른다고 할 수 있지. 맞냐?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x라는 건 너의 성공 횟수에다가 몇 배하고 몇 배라. 3배하고 1배라는 뭔가 규칙인가 보다. 즉 확률 변수 x라는 건 방금 구한 y에다가 3배하고 1배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바로 분산 오브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와 있거든? 표준 편차 오브. 그럼 일단 표준 편차 오브 x를 구하자. 그 말은 표준 편차 오브 3y 마이너스 1을 구할 거야. 표준 편차는 뭐에다가 루트 씌우면 된다고? 분산에다가. 근데 분산 구할 때는 요 3이 어떻게 튀어나왔더라? 제곱. 뒤에 이제 마이너스 1은 무시. 그럼 제곱으로 튀어나온 거에 루트 또 때리면 그냥 뭐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3만 나오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3배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y입니다. 그러면 이제 y의 표준 편차를 구하자. 이제 y는 이와 같은 이항분포로 따라요. 표준 편차는 또다시 분산에 루트 씌우면 돼. 분산을 구하자. 분산 공식 따윈 누구나 할 수 있다고. 50 곱하기 몇 분의 1 곱하기. 걷다가 뭐 때려주면 돼? 루트 하고 때려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2루트 2가 되겠지? 앞에 3배까지 있네요. 그래서 6루트 2다. 오케이. 그리고 또 마지막 또 시그마 x가 아니라 마무리를 또 뭐 하라고 했냐면 시그마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아까랑 똑같아. 원래 분산 나올 땐 뭘로 나오지? 제곱으로 나와. 거기다 루트 씌워. 그 말은 그냥 뭐가 나온다? 2. 마이너스여도 양수로 나오면 돼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언제나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배 오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x구나. 따라서 12 루트 2겠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8번이나 9번 같이 뭐가 어려워지냐면 누가 어떤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지를 안 알려주고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는 게 고난도 문제야. 근데 그걸 읽어내려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똑바로 읽어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항분포라는 게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가 확률 변수여야 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x가 성공 횟수가 아니네. 성공 횟수에다가 장난을 좀 쳤네. 그럼 성공 횟수가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해놓고 어떤 장난을 쳤는지로 가야 되는 이런 게 고난도 문제가 됩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사건 A가 1회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N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말 그대로 지금 X가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가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X는 바로 이항분포로 따르겠구만.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X란 친구는 따릅니다. 이항분포 N, P를. 총 몇 번 할 건지 성공 확률이 얼마인지를 안 알려줬으니까. 그치? 자, 그래 놓고 평균이 80이고 분산이 64래. 그럼 평균부터 구해보자. EX는 NP. 이게 80. 그 다음, 분산 VX. NPQ. 이게 64임. 그럼 바로 N이랑 P랑 Q랑 빨리 구하자. Q. 분수로 80분의 64 계산하면 될 듯. 얼마냐? 5분의 4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패 확률이거든. 아, 자연스럽게 P 성공 확률이 얼마고?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뭐 NP는 80 이런 거 있었으니까 총 나 몇 번 시행하는 거네? 400번 시행하는 거네. 그럼 밝혀졌으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채워놓을게. X는 물결 바이너미얼 400,5분의 1을 따릅니다.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보고 구하라는 것이 뭐냐면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이 지금 400인 거 밝혔으니까 400이라고 쓸게요. 5의 R승 곱하기 자 P의 X 이퀄 R이래. 이 부분이 바로 뭐야? 독립시행의 성공 확률이라고. 몇 번 중에 몇 번 성공하는 뜻이야? 400번 중에 R번 성공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00번 중에 R번 5분의 1로 R번 성공 5분의 4로 400 마이너스 R번 실패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음? 자, 그러면 과연 이게 뭘까? 식을 좀 변형을 해볼게. 이 앞에 5의 R승이 곱해져 있었거든? 근데 뒤에도 5분의 1의 R승, 똑같은 R승이 있어가지고 묶어서 400 컨비네이션 R 해놓고 1의 R승 5분의 4에 400 빼기 R승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럼 과연 이것은 뭐를 뜻하는 걸까? 1단원부터 쭉 연결되는 거였어. 이항분포란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였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설명할 때 1단원의 무슨 정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했냐? 이항정리. 요거 봐봐. 400번 중에 R번 1이 R번 나오고 5분의 4가 400 빼기 R번 나옵니다. 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한 거지. 이 식이 바로 뭐 더하기 뭐의 몇 승이라는 거의 전개식일까? 그렇지. 1 더하기 5분의 4의 400승이라는 다항식의 전개식이었던 거지. 이게 이항정리라고. 그러니까 이항정리부터 내가 왜 강조를 했는지 이제 좀 느꼈으면 좋겠고 정답이야 뭐 통분하면 5분의 9의 400승이라고. 됐음? 오케이. 자, 그러면 11번. 좌표 평면에 원점 점P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합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오는 횟수가 2 이하면 P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3 이상이면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다. 독립시행의 확률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워딩 봤었거든.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볼게. 나오는 횟수가 2 이하일 확률 얼마? 3분의 1, 6분의 2니까. 즉 이렇게 요약하자. 3분의 1의 확률로 플러스 3,0가 됩니다. 그 다음 3 이상이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Y축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0, 플러스 1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시행을 15번 반복하여 이동한 점 P와 3x 더하기 4y는 0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하재. P랑 3x 더하기 4y는 0 사이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재요. 나보고 이 x를 구하래. 총 15번 할 거래. 그러면 질문.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를까요? 자, 이항분포를 따를까요? 라는 말이 무슨 말로 바로 번역이 돼야 되냐면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입니까?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왜냐면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가져야 그게 이항분포니까. 자, 문제를 다시 한번 곱씹어봤을 때 x라는 것이 독립시행에서 몇 번 성공했다라는 성공 횟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뭔 말이야? 이런 느낌이야. x가 1이라면 그게 한 번 성공했다는 뜻이냐? x가 2라면 2번 성공했다는 뜻이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맞아 아니야? 아니지. 뭔가 뭐 해서 거리가 x라고 했지 뭐 횟수가 x라고 안 했단 말이야. 그럼 난 뭘 찾아야 돼?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가 될 만한 애를 빨리 찾아야 돼. 그게 뭐겠어? 아, 3분의 1의 확률로 이 직거리가 몇 번인가 일어날 거고 얘가 몇 번인가 일어날 거야. 총 15번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가령 이게 y회 일어났다고 치자. 그러면 저 y회라는 건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가 맞네. 내가 얘를 성공, 이걸 실패라고 칭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내가 y회라고 두면 y라는 친구는 드디어 이항분포를 따를 거예요. 총 몇 번 할 건데? 15번 할 건데 이 직거리가 일어날 확률은 매번 몇 분의 1이래? 3분의 1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문제 없는 확률 변수를 네가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당연히 뭐 x에 대한 얘기를 궁금해하니까 나 이제 y라는 내가 만든 변수랑 문제에서 준 x라는 거에 어떤 관계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바로 점 P랑 얘와의 거리를 구하러 가면 되겠지. 그러면 얘를 y번 성공하면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봅시다. 점 P는 이 직거리 y번 할 거니까 x좌표는 뭐가 되고? 3y가 될 거고 y좌표는 이 직거리 때문에 늘어날 건데 내가 총 15번 중에 y번 성공했으면 이 직거리 몇 번 일어났겠어? 15-y회 일어났겠지. 그러니까 y좌표는 15-의 y겠지. 자, 이제 얘랑 3x 플러스 4y는 0이다. 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자, 거리 x는 점짓거 뭐분의 5분의 절대값 때려주고 x자리에 x좌표 들어갈 테니까 9 라지 y 플러스 4배의 y자리에다가 째가 들어갈 거니까 15-의 y. 즉 정리를 해보면 y 플러스 얼마? 12 이렇게 나오겠네. 물론 절대값이긴 하지만 거리 양수고요. y도 횟수니까 양수라 절대값 벗겼습니다. 오케이? 아, 그러면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바로 expectation of x라고 하는 건 expectation of y 플러스 12라는 뜻이고 평균은 그냥 분배법칙처럼 다 찢어도 괜찮다며. 근데 이 y가 뭐냐면 5잖아. 여기서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5 플러스의 12여서 17이겠네.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문제에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가 없을 땐 네가 찾아줘야 된다. 근데 하수들의 많이 하는 실수, 그냥 대충 뭔가 문제에 x가 주어졌으니까 x가 이거 15,3분의 따르겠지 라고 헛소리를 한다. 반드시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라는 키워드를 기억해라. 오케이. 자, 그러면 12번. 자, 글을 잘 읽자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 상자에 50개씩 넣어 판매되는데 상자에 포함된 불량품의 개수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이거고 분산이 이거래. 일단 바로 확률 변수로 둘만한 게 나오네. 이항분포 다른데. 뭐가 이항분포 다른데? 불량품의 개수래. 자, 그러면 불량품의 개수를 내가 x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이항분포로 따른다고 했으니까 바이너미얼 n, p겠지 뭐. n이란 p는 아직 모르지만. 단서로 줬어요. 평균이 m. 그래. 그럼 평균이라는 게 바로 expectation of x일 거 아니야. np인데 그게 m이래. 아직 정확한 값은 모르겠어. 그 다음 분산 vx npq q는 1 빼기 p예요. 이게 50분의 25분의 48이래. 맞냐? 자, 문제 마저 읽어봅시다. 한 상자를 판매하기 전에 불량품을 찾아내기 위하여 50개의 제품을 모두 검사하는데 총 6만 원이 발생한다. 검사하지 않고 한 상자를 판매할 경우에는 한 개의 불량품의 A1의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 필요하다. 한 상자의 제품을 모두 검사하는 비용이 얼마라고? 6만 원과 애프터 서비스로 인해 필요한 비용의 기대값이 같대요. 6만 원이 AS의 기대값이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일단 문제를 다 읽어보니까 요 n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한 상자에 몇 개 있는 거야? 50개 있는 거지. 근데 50개 있는 거에 하나하나마다 걔가 불량일 확률이 p 뭐 이런 느낌인 거네. 그래서 n 이퀄 50이었네요. 그럼 빠르게 p, m 나머지 마저 빨리 찾으러 가자. vx를 활용하면 될 듯. 50 곱하기 p 괄호 1-의 p가 25분의 48이에요. 그러면 p 괄호 1-의 p는 와우 25분의 48에다가 50분의 1을 곱할 텐데 약분을 이렇게까지만 해볼게. 25 곱하기 25분의 24요. 맞지? 그러면 지금 딱 p 곱하기 1 빼기 p의 구조가 딱 보여. p가 가능한 게 뭐 또는 뭐가 가능해? p가 25분의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25분의 얼마일 수도 있어? 24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량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25분의 24는 아니겠지. 너무 많이 불량이니까. 그렇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n을 구해볼게요. n이란다. m을 구해볼게. m은 뭐냐면 np거든. np. n은 50이거든. 그치? 50이랑 p를 곱한 게 m이래. 이때는 2고요. 이때는 48이야. 문제를 보니까 m은 5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즉 밝혀진 것이 불량품의 수 x는 바이너미얼 50, 25분의 1을 따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expectation of x가 2라는 게 대충 무슨 말이냐면 하나 뽑을 때 걔가 불량일 확률이 25분의 1인 거야. 그럼 걔를 50개 다 조사하면 뭐 평균적으로 2개 정도는 불량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근데 6만 원이 한 개의 불량품에 A1의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 필요하대. 그럼 봐봐. AS 비용은 한 개당 A1이래. 근데 불량품의 개수가 뭐야? X잖아. 그치? 그 말은 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기대값, expectation of AX랑 같은 거네. 맞나? 근데 당연히 얘는 A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EX랑 같은 거네. 이 expectation of X 얼마라고? 2라고 금방 나오지. 따라서 A는 3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AS 비용이 3만 원 든다 이거지. 오케이.
자, 마지막에 13번은 수능에는 필요하지 않고요. 내신에 간혹 나오는 주제인데 그렇게 막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느낌상 받아들일 수 있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자, X라는 친구, Y라는 친구, W라는 친구가 지금 각각 바이노미얼 100,5분의 1 얘는 바이노미얼 225,5분의 1 얘는 바이노미얼 400,5분의 1을 따는데 어떤 상황인지 봐봐. 뭐 방금 문제랑 엮어가지고 불량품일 확률은 다 5분의 1이야. 근데 X쪽은 100개가 있나 봐. 225개가 있고 400개가 있나 봐요. 그런 상황. 근데 각각 A, B, C라는 확률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probability of 절대값. 와, 뭔 말이야. 100분의 X 마이너스 5분의 1. 그게 10분의 1보다 작대. 그 다음 225분의 Y 마이너스 5분의 1. 이 10분의 1보다 작대. 그 다음 절대값 400분의 W 마이너스 5분의 1이 10분의 1보다 작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수학적인 식을 쓰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 바로 답을 내버릴 거거든. 자, 이 식이 뜻하는 바를 먼저 보자. 일단 둘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였다라는 건 한국말로 뭐야? 차이란 뜻이야. 그치? 자, 그러면 100분의 X가 뭐고 5분의 1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했지? 100개의 제품이 있어. 하나하나마다 랜덤으로 뽑았을 때 걔가 불량일 확률이 5분의 1이래. 근데 실제 불량품의 개수, 그치?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니까 실제 불량품의 개수가 X야. 그럼 생각해봐라. 뭐 기계 공정 때문에 5분의 1의 확률로 찐빠가 나는 기계가 있대. 거기서 막 제품이 만들어져가지고 100개가 지금 박스 안에 있어. 그럼 언제나 그 100개 중에 딱 5분의 1이 실제로 불량인가? 매번 그런가? 현실에서 그렇지 않지. 어떨 때도 운이 좋아가지고 100개 중에 한 10개만 불량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30개 불량일 수도 있잖아. 현실은 그렇잖니. 근데 이상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수학적으로 이상적으로는 100개 중에 몇 개가 불량이야. 20개가 불량이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좀 다를 수 있다고. 불량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그거야. 100분의 X라는 건 실제 불량률. 요 5분의 1은 이상적인, 이론적이라고 할까? 이론적인 불량률이에요. 뭔 느낌인지 알겠지? 기계가 5분의 1의 확률 찐빠를 내니까 100개 중에 실제 불량률은 5분의 1이랑 가깝겠지만 정확히 매번 5분의 1이랑 같지는 않을 수 있다야. 자, 그러면 그들의 차이가 10분의 1보다 작대. 여기서요, 이 10분의 1이란 건 별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의미가 없는 숫자고 그냥 적당히 작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뭔 말이냐면 저 부분이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이었어도 다 같이 30분의 1이었어도 답은 바뀌지 않아.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만 받아들여 주시면 돼. 그럼 이 식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실제 불량률과 이론상의 불량률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는 확률이 5분의 1 똑같은 기계에서 뽑았는데 225개짜리로 바구니 만든 거야. 그럼 거기에 이론적으로는 5분의 1 배하면 45개가 불량이긴 할 텐데 실제로는 40개일 수도 있고 50개일 수도 있다고. 그런 실제 불량률과 이론 불량률의 차이가 적당히 적다고. 여기도 400개랑 5분의 1이 적다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라.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대답하라고 했어. 매번 뽑을 때마다 5분의 1이 불량이야. 그러면 총 5개를 뽑아서 거기서 불량이 1개, 1 확률하고 총 5,000개를 뽑아서
분량이 1000개쯤 되는 거. 어느 쪽이 더 뭐라 그래야 될까? 5개 중에 분량 1개의 확률이랑 5000개 중에 분량 1000개의 확률 중에 어느 쪽이 더 클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자. 주사위 던져봐. 1에 눈 나올 확률 얼마야? 6분의 1이지. 그러면 그 6분의 1이라는 짓을 네가 600번 해.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몇 번이 나와줘야 돼? 100번이 나와줘야 되겠지? 근데 실제로 던졌을 때 딱 100번 나올까? 나오지 않을 거야. 101번도 있고 110번도 있고 어떨 때는 막 200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똑같은 짓거리를 6만 번 했다고 쳐. 횟수가 많이 늘어났어. 그러면 막 아까 200번 이렇게 막 평 튀는 게 여기서 막 4만 번밖에 안 나와. 아니, 총 10,000번이구나. 2만 번이나 나와. 그런 경우가 자주 있겠어? 없지. 즉 많이 할수록 현실이 점점 이론에 가까워진다는 느낌 알아요? 이걸 6억 번, 6천억 번 하면 딱 거의 확률이 6분의 1이 되겠지. 이런 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시행 횟수가 매우 커지면 현실은 점점 이상에 가까워진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클까? 100번 던졌을 때, 100개 있을 때 실제랑 이론의 차이가 별로 안 난다. 랑 225개 했을 때 이론과 차이가 얼마 안 난다. 400번이나 해가지고 이론과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어느 쪽이 확률이 더 크겠어? 아래쪽의 확률이 더 클 거야. 확률이 크다는 게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느낌이 안 오면 이런 느낌이야. 현실과 이론의 오차가 적을 확률이에요. 많이 할수록 현실과 이론의 오차가 별로 없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오차가 굉장히 작을 확률이 얘가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100회, 225회, 400회만 보고 답은 C가 제일 크고 B, A순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른쪽에 있던 10분의 1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작다라는 뜻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딱히 뭐 문제로 내기도 뭐 한 게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능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내신에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교과서에는 항상 있는 얘기라서 물어볼 수도 있어가지고 갖다 놨어요. 오케이. 자, 요렇게가 오늘 배운 이산 확률 분포 내용 전부입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 번만 쭉 복습할게요. 지금 칠판 한 번만 딱 정리해주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된다. 자,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라는 용어를 오늘 처음 공부했다. 자, 근데 그게 뭐였냐면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 뭐지?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적어둔 전체 집합. 예를 들면 주사위 동전 2개 던졌을 때는 앞뒤, 뒤앞, 뒤뒤와 같은 거. 이런 집합이 표본 공간. 그것을 어떤 실수에 대응을 시킬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 개수와 같은 규칙에 따르면 2개, 1개, 빵개라는 숫자로 이렇게 대응이 될 거야. 맞나?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다. 왜냐면 앞으로 수학을 풀려면 숫자로 풀어야지 이응이 한글로 못 푸니까. 그래서 일단 확률 변수도 뭐다? 함수다라고 했습니다. 한글을 실수에 대응시킨 거. 이제 그 확률 변수들을 실제 확률 4분의 1이라든지 4분의 2라든지에 대응시킨 이런 거. 요 대응 관계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 그러니 당연히 확률 분포도 함수예요. 0, 1, 2와 같은 실수값을 확률에 각각 대응시키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는 개수, 명수, 횟수처럼 셀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셀 수 있는 것들을 가시화, 시각화하기 위한 도구가 뭐였냐? 적당한 것이 표더라. 시각화를 위한 도구 표이더라. 그래서 x, p 뭐 이런 식으로 x의 원, p의 원, x의 n, p의 n 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가지고 시각화를 하더라. 그치? 자, 그 다음 외웠어야 될 용어들. 평균이 있었고요. 분산이 있었습니다. 평균의 정의가 뭐지?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입니다. 이때 말하는 변수란 네가 평균을 구하고 싶은 그 친구 자체가 변수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네가 expectation of x가 궁금하면 당연히 변수 자리가 x가 되면 되는 거니까 x라는 거랑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고, 만약에 네가 x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네가 구하고 싶은 변수가 x제곱인 거야. 그러니 x의 제곱에다가 pi를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네가 ax 플러스 b라는 친구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네가 구하고 싶은 변수가 이거니까 axi 플러스 b 곱하기 pi의 총합을 하면 되는 거다. 였습니다. 자, 그 다음 분산. 은서야, 분산 정의가 뭐냐? 뭐였지 얘들아?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방금 평균이 뭐였어? 네가 원하는 녀석의 평균 구하고 싶으면 그 새끼 곱하기 확률을 다 더하면 된다고. 난 지금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뭘 하면 되는 거냐면 편차의 제곱에다가 무엇을 곱해서 확률 곱해가지고 싹 다 뭐해주면 돼? 더해주면 된다고. 그치? 자, 그러니까 분산 오브 x는 시그마 편차의 제곱. 편차가 뭐지? 납배평. 내가 x야. 평균은 m의 제곱 곱하기 확률을 다 더하면 된다고. 근데 이거를 전개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도 바뀔 수가 있었냐면 한글로 외우기 편한 거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었다. 자, 그러니 분산의 정의와 분산의 계산식을 둘 다 알고 정의를 쓰면 더 좋을 때는 얘를 재편평제를 그냥 할 땐 재편평제를 두 개를 꼭 기억하시고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뭐 표준 편차의 정의는 뭐야? 루트 분산이라고. 오케이? 루트 분산 그냥 루트 씌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항분포. 지성아, 이항분포가 뭐야?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확률 분포입니다. 오케이?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 이거 중얼중얼 외우셔야 돼. 자, 그래서 x라는 친구가 바이너미얼 n, p를 따른다라는 기호를 보자마자 니네가 느끼게 될 건 이거 무슨 시행의 확률이 상황이구나. 독립시행의 상황이구나. 성공 확률이 얼만데? p. 총 몇 번 할 건데? n. 그때 몇 번 성공하냐가 x인 거구나. 해서 보자마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와 같은 걸 물어봤으면 이거 그냥 몇 번 중에 몇 번 성공하자. n번 중에 r번 성공하자는 뜻이구나. 그래서 n번 중에 r번 p로 r번 성공, 1 빼기 p로 n 빼기 r번 실패. 이렇게 가지면 되는 거였구나. expectation of x랑 variance x는 누구든지 다 외운다고. 이미 다 외웠어. 이게 뭐라고? np. 이게 뭐라고? np, q. 이때 q는 1-p를 그냥 간단하게 쓸 때 씁니다. 였다고. 그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쭉 갔었지. 됐음? 그니까 뭐라 그럴까? 외울 게 별로
외울 게 많나? 뭐 이 정도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외우시고 문제만 잘 풀면 결국 이 단원의 핵심은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야 되는 문제는 확률이 메인이에요. 뭐 10개 중에 2개 뽑았는데 그때 색깔이 같아 다르다 이런 걸로 확률 분포표 만들고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평균이나 분산 구하시면 되는 거고. 이항 분포 문제도 이거를 줘놓고 평균 구하시오 분산 구하시오는 너무 쉬운 문제고 오히려 이와 같은 식을 줘놓고 이거 독립시행이네. 그러니까 바이너미얼 워커먼을 따르네. 처럼 일로 찾아가야 되는 문제가 어렵다. 라는 거만 잘 기억하면 조건부 확률 단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는 연속 확률 분포를 할 거야. 연속 확률 분포도 비슷해. 연속 확률 분포라는 큰 틀을 배우고 그 안에 정규 분포라는 네임드 하나를 공부할 거예요. 구성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산 확률 분포라는 큰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항 분포라는 특별한 네임드를 하나 공부한 거고 다음 시간에는 정규 분포라는 네임드를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통계적 추정만 좀 깔짝하면 통계 단원은 끝이 납니다. 오케이? 숙제로는 워크북 당연히 이산 확률 분포를 풀어 와주시면 되겠고요. 됐죠?